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ETF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운용 보고서하고 업종 차트를 이용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것은 그 펀드를 가입한 사람은 한 번씩 받아보셨죠? 보통 펀드를 가입하시면은 세 달에 한 번씩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게 집으로 오죠. 그 자산운용 보고서는 실제로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투자한 것들을 전부 다 적어가지고 이것은 뭐 얼만큼 투자하고 있고 지금 얼마라는 것을 표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의 성적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표를 보고 성적이 좋은 펀드를 골라서 거기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또 투자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고를 수 없었던 종목들을 우량한 종목들을 고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상위 펀드를 일단은 검색을 해봐야겠죠. 수익률 상위 펀드 우리나라 펀드가요, 한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000개를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수익률 한 상위 한 10개 정도 되는 거, 탑10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 상위 펀드 중에서 운용 규모가 좀 큰 펀드, 운용 규모가 적은 펀드는요, 수익률이 높다고 해도 나중에 또 크게 손실이 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종목이, 그런 펀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운용 규모가 1,000억 이상, 최소한 1,000억은 넘는 그런 펀드가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용 규모가 큰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한번 검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산운용 보고서에요, 그 펀드가 자산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 펀드가 어떤 업종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요. 그 펀드가 수익률이 단기, 중기, 장기별로 벤치마크 대비해서 얼만큼 더 많이 수익이 났는지 또는 벤치마크보다 못한 성적을 냈는지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산운용 보고서를 검색해서 그 펀드의 어떤 그 업종 투자 비중,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 그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탑10 보유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인 것, 다시 말하면 62동평선이 올라가거나 골든 크로스가 난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단계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탑10 펀드를 찾아야겠죠. 수익률 탑10 펀드. 수익률 탑10 펀드는 이 펀드닥터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펀드닥터라는 사이트는 펀드 평가하는 회사입니다. 펀드를 평가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이 펀드닥터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라고 하면은 주식형 펀드 1등부터 순서대로 다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자료를 만드는 시점에 수익률 탑10 펀드를 조회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1번부터 이게 순서대로 이게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거, 그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어떤 펀드, 모든 펀드를 뭐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규모가 큰 펀드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운용 규모가 나와 있죠. 각 펀드별로 운용 규모가 나와 있어요. 요것은 뭐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요것은 103억. 요것은 126억, 요건 276억, 그다음 이건 7,500억, 그다음 347억, 116억.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운용 규모가 너무 작은 펀드는 수익률이 높아도 나중에 그 손실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운용 규모가 적은 펀드일수록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외시키죠. 이런 것들은 운용 규모가 1,000억도 안 되는 펀드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펀드 다올에서 만든 펀드하고 그 다음에 마이더스 운용에서 만든 펀드 이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펀드들이 최근 3년 동안 수익률이 제일 우수했던 펀드고요. 제로인 등급이라고 해서 이 펀드 평가사가 이 등급을 보통 이렇게 태극 표시 5개가 제일 그 우수한 펀드라고 보는 거고, 태극 표시가 1개가 제일 조금 운용을 잘 못하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놓은 요것들은 운용 규모도 1,000억이 넘으면서 그 다음에 등급도 펀드 평가 등급도 아주 높은 그런 등급이고 수익률도 뭐 127%, 65% 꽤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펀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펀드가 어떤 펀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어떤 주식 종목을 보면은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에 보면은 펀드 자산운용 보고서는 3달에 한 번씩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산운용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은 주식의 업종별 투자 비중이 나와 있어요. 주식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제조업도 있고, 화학업도 있고, 전기전자업도 있고, 금융업도 있고, 뭐 IT, 뭐 운수 장비업, 보험업, 비금속 광물업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1등 펀드, 지금 3년 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펀드를 봤더니 얘네는 제조 화학 부분의 비중이 제일 많고요. 그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이나 보험 쪽 비중이 가장 적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피해야 될 건 뭘까요? 최소한 비금속 광물이나 보험 관련된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제일 잘 나가는 펀드가, 제일 수익률 좋은 펀드가 이런 쪽 비중을 적게 가져갔다는 것은 저쪽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문가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누군가로부터 추천받았는데 뭐 보험이나 비금속 광물을 추천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제조나 화학 같은 경우는 되게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은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좀 잘 운용하는 전문가들이 화학이나 제조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쪽에서 종목을 좀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봐야 될 또 중요한 거에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펀드를 가입하면 자산운용 보고서에는 항상 그 자산별 보유 종목 내역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그 순서대로 나와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그 다음 보유하고 있는 거 이렇게 상위 10개 정도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올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그 보유 종목 내역을 봤더니 메리츠 금융지주회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9.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보유 비중별로 이렇게 그 자산운용 보고서에 보면은 그 어떤 투자한 회사의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서 내가 좀 그 기술적 차트 분석상 상승 추세거나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면 되겠죠. 이것을 전부 다 볼 수는 없고 한 2개 정도만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하고 만도라는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의 차트를 봤더니 이게 이제 어떤 이 펀드가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입니다. 보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60일 이동 평균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회사가 뭐 배당도 많이 주고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는 않죠. 지금 봤더니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긴 하는데 아직까지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은 하락 추세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보통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이 한번 꺾이면은요 짧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그 다올 자산운용에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긴 한데.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투자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다. 좀 보류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10개 종목 중에 또 만도가 있었죠. 만도. 자동차 부품사죠. 요 종목을 봤더니 이 종목도 지금 60일, 녹색 선이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하나 있죠.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 있죠. 골든크로스. 20일 이동평균선. 빨간색이 20일 동안 평균 가격이고 초록색이 60일 동안 평균 가격인데 단기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죠. 이것은 뭐죠?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는 투자 매수하기 가장 좋은 크로스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관심 종목에 한번 담아두고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차트 보고 나서요. 이런 거 확인하고 바로 투자하는 건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도 경우에 따라서
뭐 나스닥장이 떨어지거나 또는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럼 이런 게 또 금방 급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종목을 찾으시면은 찾자마자 바로 매수 누르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투과해 놨다가 적절한 시점에 뭐 분할 매수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어떤 종목을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모든 돈을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도하고 그 어떤 그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렇게 그 펀드의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종목을 이렇게 발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를 말씀드리면 업종 차트를 활용해서 종목을 발굴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 차트는 증권사 HTS 보면은 각 업종별로 차트를 볼 수가 있죠. 그 업종 차트를 검색해서요. 업종 차트 중에서 상승 추세인 거 고르고요. 상승 추세진 업종의 구성 종목을 검색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구성 종목 중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찾는 방법은 ETF나 아까 자산운용 보고에서 찾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우리 증권사 HTS 보면은 각 업종 종합 차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대형주도 볼 수 있고 중형주, 음식료, 섬유의복, 종합, 종이목재, 화학, 의약품 이렇게 각 업종별로 차트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 차트를 한번 클릭했더니 이게 보니까 이것도 61변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61변선이 쭉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때 골든 크로스가 나 있죠.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식료업은 이제 바닥을 탈출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지금 내가 투자한다면은 음식료 업종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도 되겠구나, 이런 그런 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 차트를 보고 만약에 이 음식료 업종이 좀 괜찮다, 지금 차트가 괜찮다 그렇게 생각되면은 그 중에서 음식료 업종에 구성된 종목을 또 HT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료 업종의 그 종목들을 이렇게 딱 조회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HTS에서. 그래서 그 음식료 업종의 종목들을 이렇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상승 추세인 종목이 어떤 거냐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롯데푸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롯데푸드를 이렇게 딱 조회해 봤더니 이렇게 60일선이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골든크로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거죠.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거나 또는 골든크로스가 나는 종목을 이렇게 찾아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어떤 시점에 그 종목이 다시 계속 올라가면은 추가 매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종 차트를 통해서 어떤 내가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있는데, 업종 차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할 때 단점은 뭐냐면은 그 회사의 기본적 분석을 못한다, 기본적 분석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일반 ETF나 펀드 경우에는 펀드 매니저들이 다 좋은 종목만 골라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업종 차트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 분석을 펀드 매니저가 하는 기본적 분석을 내가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 금방 보면 어떤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런 업종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내도 되는데, 만약에 나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시는 분은 ETF나 아니면은 자산운용 보고서의 탑 10 종목에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 차트, 저는 사실은 업종 차트를 통해서 종목 선택을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요.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추세를 파악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코스피가 떨어지고 있을 때 제가 굳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추세가 떨어진다는 말은 하락 추세라는 소리잖아요. 하락 추세는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요.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떨어지는 거라서요. 60일 이동평균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하락 추세라고 했어요. 근데 60일 이동평균선 한번 꺾이면요. 최소 3개월은 가요.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만약에 60일평이 꺾여 있다. 그랬을 때는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코스피가 상승 추세로 바뀔 때 또는 코스피가 상승 반전,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할 때를 주로 이제 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주도 업종이 있죠.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해서 전기전자, 음식료, 뭐 운송장비 전부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종 차트를 보면은 그 중에서 좀 잘 올라가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주도 업종이죠. 상승 중에도 떨어지는 업종이 있죠. 근데 상승 중에 올라가는 업종이 주도 업종입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 중에서 선도주를 찾아야겠죠. 다시 말하면 탑10 종목을 찾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그 회사의 기본적 분석,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이익성이나 수익성 같은 경우를 한번 판단해 보고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았다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점, 뭐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되거나 뭐 눌림목을 하고 다시 올라가거나 그럴 때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자산운용 보고서하고 업종 차트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자산운용 보고서, 여러분들이 혹시 펀드에 가입하셨으면 그 펀드에 매달 3달마다 오는 그런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그 중에서 탑10 종목을 보고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기본적 분석을 뭐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분이라면은 업종 차트를 보고서도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